AKB48의 자매 그룹 오사카시에서 주로 활동하는 NMB48의 멤버 키노시타 하루나. 그녀는 다른 멤버들 중에서도 특히 전 멤버였던 무로 카나코와 절친이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4월 어느 날 일본 열도를 발칵 뒤집는 스캔들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키노시타 하루나가 별스타그램에 올린 한 장의 카레 요리 사진. 그런데 그 사진 밑에 무로 카나코의 언니가 한 댓글을 남겼습니다. 내 남편이랑 바람나서 이혼까지 시켜놓더니 아내랑 차식이 살던 집에서 요리는 잘도 하는구나. 뭔 소리예요? 완전 폭탄 소린 선언인데요. 이 댓글로 키노시타 하루나는 무로 카나코의 언니인 무로 카요코의 남편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게 됐고요. 그 이후 해당 댓글의 논란이 점점 커지자 무로 카나코의 언니는 댓글을 삭제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2016년 5월 일본의 시사 대중 주간지인 주간 문비에서 또다시 충격적인 사진 한 장을 공개했습니다. 도쿄의 고급 호텔인 L 호텔로 함께 걸어 들어가는 사진 속의 두 남녀. 여성의 정체는 바로 NMB48의 멤버 키노시타 하루나. 그리고 그녀의 옆에 서 있던 남자는 정말 무로 카요코의 남편 아키타 신타로. 그리고 주간 문비의 취재에 따르면 두 사람은 호텔에서 하룻밤을 함께 보냈다고 하는데요. 아니 근데 키노시타는 미성년자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미성년자였어요. 당시 일본 네티즌들 역시 이건 진짜 실망 그 자체네요. 방송에서 얼굴 보기 힘들 듯. 미성년자와의 불륜은 사회에서 매장시켜야 해. 라며 분노했는데요. 당연히 그럴 만도 한 얘기죠.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될 얘기고. 하지만 키노시타 하루나와 아키타 신타로는 마치 보란 듯이 다정하게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렸고요. 와 2년 후 올해 6월 9일 두 사람은 결혼식까지 올렸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 사랑은 지금까지도 일본에서 사상 최악의 스캔들로 불리고 있습니다. 유키 메구미. 그녀는 일본의 한 대기업에 입사하는데요. 유키는 이곳에서 상사 타카다를 만나게 됩니다. 훈훈한 외모를 가진 타카다는 직장 내에서도 다정한 성격으로 남녀 직원들의 신임을 두텁게 받았는데요. 그러나 상사 타카다는 이미 한 가정의 가장, 두 아이까지 있었고요. 그런데 유키는 다정하고 상냥한 그에게 가져서는 안 될 불순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마음을 접었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던 어느 날 타카다의 아내 마사코가 뱃속의 아이를 유산하면서 타카다는 큰 상실감에 몸부림치게 되는데요. 이를 지켜보던 유키는 상사 타카다에게 위로의 손길을 내밀었고요. 이때 두 사람은 끝내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정말 쓰레기네. 자, 그리고 이미 서로에게 푹 빠진 이들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맙니다. 내연녀 유키가 아이를 갖게 된 건데요. 저 아내를 두 번 죽이는 겁니다. 자, 이 소식을 그에게 알리자 타카다는 너랑 결혼은 꼭 할 거야. 하지만 아내가 유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이번만 포기해줘. 내연녀 유키는 원치 않았지만 그의 제안에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 마사코가 한 달간 친정집에서 몸조리를 하는 동안 두 사람은 부부와 다름없는 생활을 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띠리링. 여보세요? 당신 누구야? 저는 타카다 씨의 직장 후배입니다. 자, 남편의 외도를 직감한 아내 마사코. 그 사람은 내 남편이야. 우리 아이들의 아빠라고. 너는 인간 말종이야. 뭐라고? 이건 죽은 내 아이까지 모독한 거야. 가만두지 않겠어. 그의 아내 마사코 그리고 내연남 타카다까지 두 사람 모두에게 앙심을 품은 유키는 이들 부부의 집에 침입. 이윽고 그녀가 집에 뿌리기 시작한 것은 바로 엄마야. 휘발유. 아유 참 어리석다. 결국 걷잡을 수 없는 큰 화재가 일어났는데요. 정말 끔찍한 일은 안돼. 안타깝게도 화재 이후에 두 자녀는 싸늘한 주검이 되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추후에 유키를 취조했을 때 두 사람에게 아이를 잃은 기분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 와 악마다 악마.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건 사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을 하면서 가장 잘못이 없었던 두 아이가 죽었네요. 그렇죠. 결국 2001년 천륜을 어긴 범죄를 저지른 유키는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의 주인공은요. 1990년 영화 사랑과 영혼을 통해 세계적인 배우로 자리 잡은 데미 무어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데미 무어는 잘 알려진 것처럼 연기파 배우 브루스 윌리스, 록 뮤지션 프레디 무어와도 결혼을 했었고요. 세 번째 결혼 상대가 바로 애쉬튼 커처였습니다. 하지만 2011년 결혼 6년 차 되던 해, 그것도 결혼 기념일 날 애쉬튼 커처의 불륜으로 행복한 결혼 생활은 파경을 맞았습니다. 이후 그녀는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급노화. 어머머. 그런데 애쉬튼 커처와 결별한 지 2년 만인 2013년에 데미 무어는 또 한 번 충격과 파격을 오가는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당시 50살이었던 데미 무어는 할리우드의 플레이보이로 유명한 32살의 사업가 해리 모튼과 동거를 시작했는데요. 데미 무어의 전 남편인 애쉬튼 커처보다도 3살이나 더 어린 해리 모튼. 그런데 오늘 특종에서 뭐 나이 차이 정도야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자, 그런데 그녀의 연애가 충격적인 이유. 해리 모튼은 데미 무어와 브루스 윌리스 사이에서 낳은 딸 루머 윌리스의 전 남친이었기 때문입니다. 오 마이 갓. 자기 딸의 전 남친인 거죠. 그 딸의 기분은 또 어땠을까? 하지만 또 둘의 사랑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몇 개월 뒤 데미 무어는 새롭게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밝혔는데 그 주인공이 바로 세계적인 체인점 H카페 소유주로 억만장자인 피터 모튼. 모튼? 동명이인일 수 있어요. 설마 에이. 성이 비슷한 건 많아. 존스 찾아보면 10만 몇십만 명 나올걸? 두 사람도 정말 믿기 싫으시죠? 자, 피터 모튼은 해리 모튼의 아버지입니다. 와 대박이다. 진짜. 이번엔 아버지로 부자지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신 거죠. 금기라고는 없는 그녀의 사랑, 그녀의 남자들. 과연 그녀의 쇼킹한 연애사는 언제쯤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까요? 사랑을 했다 글로벌 막장 커플 19 7위 공개합니다. 마오쩌둥 외손녀 15년 열애의 비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하며 중국 초대 주석을 지낸 마오쩌둥. 그리고 그의 유일한 외손녀 쿵둥메이. 그런데 2012년 그녀의 결혼이 큰 화제가 됐습니다. 그 이유. 중국의 경제를 꽉 잡고 있는 1조 원대 재벌인 천둥성 회장과 무려 15년 열애 끝에 올린 결혼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야, 근데 15년이나 열애를 한 이유가 있어요? 그 전에 결혼하든지 하지 왜? 두 사람의 인연은 16년 전인 1996년에 시작됩니다. 쿵둥메이는 지인의 소개로 만난 천둥성 회장과 비즈니스 파트너로 만나 T생명보험을 공동으로 설립했는데요. 그런데 이 둘은 회사를 키우면서 사랑까지 키우고 맙니다. 15살 나이 차를 극복하고 연인 사이로 발전했는데 그런데 뭐가 있겠지? 절대 이혼해 줄 수 없어. 평생 첩으로 살든가. 난 우리 가정을 지킬 거야. 사실 천둥성 회장은 이미 결혼한 유부남. 아이고. 부인 루양은 남편과 쿵둥메이의 불륜을 알게 됐지만 이혼을 하지 않았고요. 다른 여자랑 바람난 남편이 뭐가 이쁘다고. 부인은 끝까지 남편 곁에서 회사 일도 도우며 내조를 아끼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당시엔 내연녀였던 쿵둥메이는 이혼해 줄 때까지 기다릴게요. 난 당신만 있으면 괜찮아요. 라며 천둥성을 기다렸고요. 결국 천둥성 회장은 내연녀 쿵둥메이와 동거를 시작. 그리고 두 사람은 무려 15년 동안 3명의 자녀까지 낳으며 대놓고 불륜을 이어왔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 2011년 천둥성 회장의 부인 루양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혼을 선택. 그리고 아유. 그해 12월 기다렸다는 듯이 천둥성 회장과 쿵둥메이는 결혼식을 올렸다고 합니다. 사랑을 했다? 글로벌 막장 커플 19 6위 공개합니다. 대만 국민 가수들의 노래는 모두 이 사람을 거쳐갔다고 할 정도로요. 히트곡 제조기로 불리는 인기 작사가 올해 61살 리쿤청. 그는 복잡한 사생활로 늘 스캔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3년 리쿤청은 또다시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고 맙니다. 저는 린징엉 양과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경악한 이유는 예. 그의 결혼 상대자로 소개된 사람은 17살 미성년자입니다. 에이. 나이 차가 나는 건 상관없는데 미성년자는 좀 그렇습니다. 미성년자니까. 예. 자, 서로 교집합이 전혀 없어 보이는 이 두 사람이 사랑을 키운 배경. 린징어는 리쿤청과 절친한 친구의 딸이었습니다. 아저씨는 그저 그런 남자애들하고는 달라요. 사랑해요, 아저씨. 하하하하. 나도 진심으로 너를 사랑한단다.
그리고 친구 몰래, 부모님 몰래 데이트를 즐기며 결국 연인 사이로 발전. 당시 네티즌들은 친구 딸이랑? 아 진짜 이러지 말자.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봤고요. 한편 이에 린징어는 자신의 SNS에 전 결혼할 거예요. 난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17살 아이가 아니에요. 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아직 미성년자잖아. 그런 딸이 결혼하겠다는데 아빠가 말려야지 일단.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둘 사이를 알게 된 린징언의 아버지는 결혼을 결사반대. 내 친구란 놈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니시 워더 벙냐? 오 좋아요. 예, 라면서 리쿤청을 고소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가족 주변의 반대와 차가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어느덧 6년째 사랑을 키우고 있다는 두 사람. 아이야. 과연 두 사람이 말하는 사랑은 언제쯤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을까요? 자, 이번 특종 사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들 중에 원래 누가 먼저 부부였을지. 왼쪽. 처음은 누구냐? 아, 오른쪽. 오른쪽. 왜냐면 새로 시작한 사랑은 커플들이 있기 시작을 하죠. 저는 오히려 왼쪽인 것 같아요. 사진 속 한 남자와 결혼한 특별한 두 여자. 자, 2008년 미국의 한 뮤직 페스티벌에서 만난 멜린다와 데니. 뭐야? 둘이 부부야? 저희가 자, 완전 이상한 모든 이의 추측을 추측을 했군요. 벌써 벗어났죠. 이 둘은 서로를 처음 본 순간 걷잡을 수 없는 사랑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됩니다. together for 6 years. 자, 하지만 당시 캘리포니아주는 동성 결혼 금지였지만 결국 2년여의 연애 끝에 2010년 6월 자신들만의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두 사람이 결혼한 지 1년째 되던 날 데니, 나 아이를 갖고 싶어. 그래서 우리에게는 남편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때마침 운명처럼 그녀들 앞에 나타난 남편 감 조나단과 사랑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곧바로 그에게 진심을 담아 Will you marry me? 이렇게 청혼의 편지를 보낸 후 며칠 뒤에 그에게서 온 답변. 너무 당황스럽네요. 제가 두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신들의 청혼에 당황한 조나단에게 멜린다 데니 부부는 셋이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여행을 제안했고요.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여행에서 서로들에 대한 감정을 확인하게 됐고요. 곧바로 이렇게 조나단은 가족들에게 본인이 결혼할 겨란 발표를 했습니다. 엄마, 저 결혼하려고 해요. 이렇게 그래요? 뭐 어디 속 안 좋아요? 는 뭐. 엄마, 근데 한 명이 아니라 둘이에요. 그리고 근데 그 두 사람은 부부예요. 조나단의 어머니는 아들이 농담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자식이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그는 어머니까지 설득하는 데 성공. 세 사람은 2014년도에 또다시 그들만의 결혼식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사람에게 찾아온 경사. There's your baby. 멜린다 임신에 이어서 데니까지도 임신 소식을 전하면서요. 오 마이 갓. 두 엄마와 한 아빠라며 대대적으로 기사가 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특별하지만 행복한 이들 부부의 결혼 생활은 지금도 ING, 현재 진행형이라고 합니다. So what you wanna do? 여보, 오늘은 내 방에서 잘 거죠? 치? 그럼 여보, 내일은 나랑 시간 보내는 거예요? 한 남자와 두 아내. 미국 유타주에 사는 43세 조 나거에겐 비키와 발레리라는 두 명의 부인과 앤 또 한 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아 진짜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비키와 발레리는 피를 나눈 쌍둥이 자매. 나 아까 사진 보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똑같아서 둘이 자매인 거예요? 근데 왜 좀 똑같은 옷까지 입으셔가지고 정말 너무 비슷해 보이네요. 게다가 또 다른 부인 알리나 역시 이 쌍둥이 부인들과 친척 사이. 저 여자 집안에는 아주 중요한 인물로 부각이 됩니다. 예. 이거 진짜 무슨 뭐 막장 드라마 사쿠라 신조가 생각나는 집안인데요, 약간? 그 이름이 나오는군요. 나오겠죠. 오늘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사쿠라 신주. 자, 이들의 기막힌 환장 로맨스의 시작. 1987년 18살 청년이던 조는 한 동네에 살던 비키와 그녀의 사촌 알리나 두 여성에게 동시에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급기야 3년 뒤인 1990년엔 공동 결혼식을 올리며 남편 조를 사이좋게 공유했습니다. 아니 근데 일반적으로 미국이 이중 결혼이 안 될 텐데?
이들이 거주하고 있는 유타주는 이중 결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뭐요? 하지만 법이 금지하든 세상이 비난하든 이 세 명의 환장 부부는 결혼 생활을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직 끝이 아니야? 그렇게 10년이 흐른 2000년 비키의 쌍둥이 자매인 발레리가 알코올 중독자인 남편과 이혼한 뒤 조의 집에서 잠시 머물고 있었는데 벌써 불안해지지요? 왜 거기서 머무냐고. 아 진짜. 마음이 아프잖아. 머물 데가 없어. 언니네 집에 아 머물러야죠. 처제. 아 짜. 조, 이런 상냥한 사람. 당신을 만나려고 내가 이혼을 했나 봐요. 결국 처제 발레리와 형부 조는 또 딴딴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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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이거 진짜 자매끼리 머리 뜯어야 되는 상황이 분명한데요. 그러니까 저거 되게 싫어해야 되거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 자매들 할아버지가 보셨으면 다 자기 손녀 셋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네. 어이가 없지 좀. 이 네 명의 충격적인 삼중 결혼이 가능한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는 모 종교에 소속돼 있었기 때문인데요. 주변의 시선이 정말 따갑다 못해 아플 지경이었지만요. 어느덧 18년째 결혼 생활을 유지해오고 있다고 하는군요. 사랑을 했다. 글로벌 막장 커플 19, 14위 공개합니다. 경찰과 죄수의 잘못된 만남. 우리 그냥 사랑하게 해주세요. 2017년 10월 신죽구 경찰서. 아 이거 놔요. 아 내가 앉는다잖아. 내가 막. 자, 32살 야쿠자 B씨. 그는 조직폭력배 간의 권력 다툼으로 조사를 받게 됐는데요. 그런데 저 꽃미남은 누구야? 23 경시청 소속 A씨는 경찰서에서 야쿠자 B씨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하고 맙니다. 그는 오똑한 콧날, 앵두 같은 입술, 우윳빛 피부까지 도저히 야쿠자라고 믿기 힘든 꽃미남이었기 때문이죠. 그에게 반한 여경 A씨는 그때부터 사랑의 총알, 아니 사식을 마구마구 넣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자, 이렇게 오고 가는 사식 속에 사랑의 꽃을 피웠고요. 야쿠자 B씨가 보석으로 풀려난 뒤에도 사건 진술을 이유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결국 애인 사이로 발전한 두 사람. 이건 영화네. 영화 약속에 이렇게 약속이잖아요, 나오잖아요. 약속. 박신양 씨가 조폭이었고 전도연 씨가 의사였고. 그런데 사귄 지 한 달째 되던 때 남자의 조직원이 폭력 사건을 벌였습니다. 이때 용의자로 B씨가 지목된 상황. 혹시 내가 수사 대상이야? 경찰이 나를 의심하고 있어? 그게 나도 잘은 몰라. 내가 잡히면 우리 관계까지 밝혀져. 그렇게 되면 나만 위험해? 자기도 위험해. 결국 그녀는 이 남자가 나를 걱정해주는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다른 경찰들의 수사 일지까지 빼내 남자 친구이자 조직폭력배인 B씨에게 전달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나 돈 좀 줘. 내가 지금 일을 못 하잖아. 내가 잘못하면 자기는 좋겠어? 자, 남자친구 B씨가 점점 여자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지게 된 거죠. 여자친구를 정말 사랑을 했겠지만은 나중에 좀 약간 이용 대상으로 지금 그렇게 돼가고 네, 있는 바라보는 게 아닌가. 자, 그런데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지금 호텔로 들어갔다. 뒷문까지 다 막아! 바로 잠복 수사 중인 형사였습니다. 결국 두 사람의 도를 넘은 관계는 발각됐고요. 폭력 조직에 수사 정보를 넘긴 건 살인행위다. 경찰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라며 큰 질타를 받게 됐고요. 여경 A는 징계 처분 뒤 결국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아이고.